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한없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고작 몇 마디로 온종일 마음이 무너졌던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말이라는 건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빛보다 먼저 닿고 손보다 깊이 스며들고 마음보다 빠르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조용히 미소만 지어도 주변이 환해지고 어떤 이는 말을 꺼낼수록 분위기를 차갑게 만듭니다. 말이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 마포에 사는 50대 여성 박은정 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박 씨는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동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항상 인기 있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유머가 넘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박 씨 옆에만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고들 했습니다. 그녀가 자주 쓰던 말은 이랬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입장이면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박 씨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대답했고 그 목소리는 상대의 상처를 감싸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임에 처음 참석한 30대 후반의 직장인 김지우 씨가 회의 도중 의견 충돌이 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모임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간 공기가 싸해졌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죠. 그때 박 씨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조금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서로 조금씩만 더 부드럽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에 김 씨는 당황했고 다른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박 씨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지만 그 말투 하나로 분위기를 다시 따뜻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투와 방식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끌어당기는 말의 방식, 그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말투를 바꾸는 건 생각보다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이 바뀌면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크고 더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중국 고전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말에 조심하고 행동에 신중하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여러분도 말투 하나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며시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달라졌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40대 남성 조민수 씨는 평소에 직장과 집을 오가는 반복된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무뚝뚝할까? 같이 웃고 떠드는 게 잘 안 돼. 그는 늘 이렇게 스스로를 탓했죠. 같은 부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말을 꺼내는 게 조심스럽고 괜히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 늘 뒷자리에 앉아 눈치만 보곤 했습니다. 그런 조 씨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퇴근길에 우연히 들은 강연 영상 덕분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강연자는 말을 잘하려 하지 말고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말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다음날 그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부서 후배가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길래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오늘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그 말에 후배가 잠시 놀란 듯 조 씨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조 씨는 그 단순한 문장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상했겠네. 그런 말 들으면 화날 만도 하지. 잘 버텼네. 힘들었을 텐데. 조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후배가 조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 전에는 선배랑 있으면 좀 어색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편해요. 말할 때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을 들은 조 씨는 혼자 조용히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달라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저 다르게 말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는 여전히 유머 감각이 풍부하지도 않고 대화를 화려하게 이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함께 일하는 시간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요즘 좀 지쳐 보인다, 이렇게 말을 건네본 적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겐 위로가 되고 어떤 관계에겐 시작이 됩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단어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을 살며시 만져주는 말, 그 말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문입니다. 어떤 문은 닫혀 있고 어떤 문은 열려 있다. 말투 하나에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도 한다면 우리는 말의 선택을 좀 더 신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어떤 한 직장 여성이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회사 안팎에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광고대행사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김다혜 씨는 입사 초기부터 똑부러지는 업무 처리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일도 빠르고 정확했고 기획서 하나를 만들어도 완성도가 높아 상사의 신뢰도 두터웠죠.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늘 벽이 느껴졌습니다. 회의 때면 김다혜 씨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지적했고 실수를 감싸기보다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일은 깔끔하게 하는 게 맞지. 일터에서 감정까지 챙기면 효율이 떨어져. 하지만 어느 날 팀원 중 한 명이 조용히 회사를 떠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김다혜 씨를 멈춰 서게 했습니다. 다희 씨는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차갑고 그 말 듣고 나면 하루 종일 자책하게 돼요. 그날 이후 김다희 씨는 스스로의 말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말은 맞았지만 상대는 틀린 기분이었겠구나. 그녀는 말투 하나를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대신 혹시 이 방향 말고 다른 방법도 고려해 봤어요? 두 번째 변화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대신 이 부분에서 조금 놓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보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는 이제 함께라는 뉘앙스가 생겼고 상대방이 실수했다는 사실보다 같이 해보자는 메시지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같은 팀원이 먼저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피드백을 들을 때도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죠. 어느 날은 후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선배한테 피드백 들을 때 좀 숨막혔는데요. 요즘은 선배한테 조언 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져요. 김다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듯 매력적인 말투는 절대 특별한 단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품되 부드럽게 내보내는 태도에서 그 힘이 시작됩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의 의미는 그 사용에서 결정된다. 단어 자체보다 그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결국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을 바꾼 한 유명 작가의 이야기와 함께 말이 가진 진짜 힘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글을 쓰며 살아가는 중년 작가 박진수 씨는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말하기와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 한 학생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말이 없고 늘 뒤에 앉아 조용히 있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유건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수업이 싫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박진수 씨는 이 아이가 누구보다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 좀 하지 마라. 말을 해도 말 같지 않게 하네. 네가 말하면 다 틀린다. 유건이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 형제, 선생님, 친구에게 말로 무시당하는 경험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입을 꾹 닫았습니다. 말을 해도 무시당하고 말을 안 해도 혼나고 그렇게 말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에겐 공포가 되었던 겁니다. 박진수 씨는 유건이에게 말을 시키기보다 먼저 그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유건이는 이런 생각하면 어때요? 이건 선생님 생각인데 유건이 생각도 꼭 듣고 싶어요. 괜찮아, 틀려도 되니까. 그냥 말해보는 거야. 처음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 그의 뒤에서 유건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재미있었어요. 박진수 씨는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유건이 덕분에 선생님도 오늘 더 행복했어요. 그날 이후 유건이는 수업 시간에 손을 들기 시작했고 또래 친구들과도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 바뀌면 그 말에 담긴 의미도 바뀝니다.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말투가 부드러우면 상대는 존중받는다는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곧 신뢰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말 중 혹시 누군가를 위축시키고 도망가게 만든 말은 없었는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면 이제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왜 그랬어? 라는 말 대신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잖아. 라는 말 대신 혹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전한다면 상대의 마음은 열리게 됩니다. 말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어떤 마음으로 꺼내느냐에 따라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담요가 되기도 합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은 덕의 그릇이다. 즉, 말투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지금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이번에는 조용히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말투의 세 번째 방식에 대해 하나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42세의 여성 박소연 씨는 최근 직장에서 심리 상담사 자격을 살려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독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여는지였습니다. 그녀가 만난 후배 중에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칭찬도 건조하게, 감사도 의무적으로, 사과는 피하거나 무겁게 느껴지게 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박소연 씨가 가장 깊이 기억하는 후배는 입사한 지 2년 된 박유림 씨였습니다. 유림 씨는 실력은 뛰어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오해를 받았고 그 원인을 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정확히 지시대로 말했는데 왜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소연 씨는 조용히 유림 씨의 말투를 지켜보며 한 가지 조언을 건넸습니다. 유림 씨,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앞에 부탁드려요나 감사해요를 얹어보는 건 어때요? 유림 씨는 처음엔 무척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박소연 씨가 이런 예시를 들려주었습니다. 자료 정리해주세요. 가 아니라 자료 정리 부탁드려요. 덕분에 정리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거 틀렸어요. 대신 이 부분은 혹시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헷갈릴까 봐요. 그건 아니죠. 뭐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혹시 이 방향은 어떨까요? 유림 씨는 이런 말투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며칠 뒤 유림 씨는 자신도 모르게 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조언 감사드려요. 덕분에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팀장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림 씨, 말투가 달라졌네요. 요즘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예쁘게 포장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진심과 조심스러운 배려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를 제안하며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다리입니다. 다리를 짓는 사람은 서로가 함께 건널 수 있도록 튼튼하게 따뜻하게 지어야 합니다. 예쁜 말에는 그 사람의 정서가 담깁니다. 그 정서가 따뜻하다면 말도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 따뜻함이 쌓이면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열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예쁜 말을 건네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 참 고마웠어요. 지금 웃는 모습 보기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상대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예쁜 말들이 어떻게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에서 정리하며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계산보다도 한마디 말에 쉽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말투가 따뜻하고 배려로 가득하다면 마치 얼었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듯 열리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55세의 여성 김명자 씨는 오랜 친구와 오해로 인해 써먹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몇 달 전 김명자 씨가 했던 어떤 말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건 오해인데. 하지만 곧 자신이 한 말을 곱씹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맞아. 나는 정확히 말하려고만 했지. 상대가 어떻게 들을지는 고려하지 못했구나. 그녀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날 내가 했던 말, 내 입장에서는 조심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상처받았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 미안해. 내 마음이 서툴렀던 것 같아. 친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는 걸 보니 참 바보 같았지 뭐야. 말투는 말의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무심한 말투는 마음을 다치게 하지만 조금만 다듬고 정성스러운 말투는 상대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공감은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닿는다. 공감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태도에서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예쁘게 말하는 법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 말 앞에 감사나 부탁을 붙이세요. 알겠어요. 대신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단순한 동의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상대의 기분을 상상하며 말하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다는 혹시 제가 다르게 이해한 건 아닐까요? 이 말만으로도 대화의 온도는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말 끝에 따뜻한 여운을 남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뒤에 오늘 하루 정말 애쓰셨어요. 덕분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덧붙이면 상대는 위로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말투를 다듬고 나면 그 사람은 말로 사람을 품는 존재가 됩니다. 말을 가꾸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따뜻하게 가꿔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 남았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누군가를 향한 말 한마디에서 환한 온기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예쁜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그 말이 바로 관계를 변화시킬 씨앗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이 품은 온기를 함께 나눈 마음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